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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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지내셨어요? 네. 덥죠? 엄청 덥죠? 여기 서울도 무지 덥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햇볕이 쬐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 아, 저는 저의 지금 집에서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장님들도 각자 집에 계시나요? 사무실에 계시나요? 서울은 4단계가 돼가지고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줌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약간 더 빨리 들어왔었는데 오늘이 인정하는 날이었나 봐요. 그죠? 아까 보니까 최대 초대 그리고 최대 AR로 하신 박진희 사장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 최소원 사장님 사회를 진행하는데 아우 진짜 막 생기발랄한 그룹이 그냥 팡팡 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을까요? 김대훈 사장님이 제가 몇 대 우리 파트너신가 봤더니 6대 파트너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저하고는 형제 라인이네요. 농담이고요. 사장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대훈 사장님과 김지선 사장님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정말 예쁘게 사업하신 사장님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남은 시간 동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누스킨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저는 내년이 60이 돼요. 세월이 정말 빨리 흘렀죠. 그렇죠? 60이 되는데 34살? 34살, 그러니까 30대 때 누스킨을 만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결핍의 시기에 찾아온 1996년 누스킨 코리아가 오픈한 시기입니다. 혹시 누스킨 코리아 96년에 오픈할 때 태어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쵸? 밀레니얼 사장님들은 20대에 계신 사장님이라면 혹시 이 시기에 태어났거나 아기였던 사장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시기가 저한테는 정말로 바쁜 시기이기도 했고요.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진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어요. 근데 결핍이 굉장히 지금 뒤돌아보니까 결핍이 너무 많은 시기였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연히 찾아온 누스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전직은 꽃집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꽃집 이름이 행운하원이었습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그쵸? 행운하원을 이제 꽃집을 하고 있었을 때 이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누스킨이 빨리 찾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시기에 경험이라는 선물을 주었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경험은 굉장히 소중해요. 네. 소중하고 어떤 경험들도
버려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꽃집 이름을 지을 때 뭘로 지을까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 다른 사람에게도 행운을 주고 우리에게도 행운을, 그러니까 꽃을 선물한다는 거는 뭔가 행운을 주는 거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꽃을 선물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꽃은 항상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항상 예뻐해 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은 경험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 돼요. 혹시 사장님들께서 자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직장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학생의 또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그때 꽃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소비자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많은 소비자를 찾아야 되고 고객을 또 만나야 되고, 꽃집도 그냥 소매만 가지고는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굵직한 고객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뷔페에 납품을 한다든지, 결혼식 예식장에 납품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 ARO가 있듯이 정기적으로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는 그런 가게들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장 뷔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사올 때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만큼 분량을 사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나오는데,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객 소비자만 가지고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ARO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가 수도 없이 그거를 외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데 매달 걱정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이번 달 임대를 어떻게 낼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꽃은 어때요? 그 조화가 아니잖아요. 생화잖아요. 그럼 왔을 땐 생생하지만 굉장히 동네가 예쁘죠. 꽃이 진열되면. 그런데 뒤로는 많이 버려집니다. 그냥 팔지 못한 것들은요, 많이 폐기 처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무척 어려워요. 그리고 비수기가 있어요. 꽃집에서 가장 비수기는 지금 이 여름철 비수기겠죠. 그럼 놀아야 돼요. 그럼 문을 안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매우 어려웠던 것들은 또한 고객 관리. 나에게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그 고객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달 걱정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누스키는 저에게 우연히 알게 된 거죠. 누스킨이 나에게 준 확장의 기회. 보시면 모든 자영업은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되고요. 직접 고객을 만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있는 거죠.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꽃집을 한다면은 꽃집 체인점을 이렇게 오픈하면 되겠죠. 그때 당시엔 체인점이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이 고객의 한계도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보내줘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산에 있는 누군가를 연결을 하죠. 그러면 내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거의 뭐 6대 4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고객을 놓칠 수 없으니 대신 해주세요. 라는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럼 나하고 수입에 벌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24시간 일을 해도 내 한계는 항상 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어느 날 누스킨 찾아오는 기회는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직접적인 내가 소비자를 만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인 6대 보상이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준 거예요. 아, 내가 100이라는 어떤 노력을 한다면은 그 100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스킨의 확장의 기회는 100보다 1000보다 10,000보다 어쩌면은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준 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제가 처음 본 이 그림은 굉장히 신기했고요. 내가 어떤 이 결핍의 시기에 만났던 이 시기에 어쩜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 30대이신 분들한테 잘 들으세요. 30대이신 분들은요 결핍이 많아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0대가 굉장히 빨리 가요. 빨리 가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들이 흘러버리곤 하거든요. 근데 눈을 잠깐만 돌려보면요. 내가 금방 40대가 되고 금방 50대가 되고 금방 60대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키는 나에게 이렇게 직접 만드는 그 학장의 기회도 주지만 제일 매력이 있었던 게 나로 인해 생긴 그 나머지 학장이 엄청나게 저에게 매력을 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처음에 제가 누스킨을 먼저 알았던 건 아니고요. 김경주 사장님이 먼저 누스킨 사업을 들었고 제가 일주일 후에 사업 설명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김경주 사장님께서 김경주 사장님도 39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꽃집을 하면서 새벽같이 시장을 가고 밤 저녁 늦게까지 문을 닫다 보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에다가 아이들은 성장하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까맸어요. 빨갛고 까맸어요. 빨간 거는 코피였고요. 까만 거는 머리카락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머리카락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 머리카락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싹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듬성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무섭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킨의 기회는 정말로 저희가 잡아야 됐던 기회였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었고요. 할 수 없는 것도 없었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 사업의 비전을 알고 내가 그럼 배워서 할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이제 사업이 확장됐던 거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식구가 많아졌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5명이 있죠. 제가 39에 낳던 막내가 21살이 돼가지고 벌써 군대를 갔고요. 저는 작년이 가장 행복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3을 2019년에 고3을 마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5명이 어떤 애는 재수한 애가 있었고 재수한 애 또 어떤 애는 막 그런 애들 많았잖아요. 대학에서. 그리고 고3까지 마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0은 핑이었어요. 제가 나눌 거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나누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손주도 3명이나 생겼고요. 며느리도 생겼고 그렇게 해서 11명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BA의 직급을 갖고 있고 열심히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 사업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죠. 이 아이들이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 제가 선택하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나에게도 어쩌면은 뉴스킨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왔었어요. 몇 년을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들과 같이 2년 동안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며느리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봤던 자기 친정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시부모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너무 달랐대요. 너무너무 궁금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게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저도 뉴스킨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어느 날 진지하게 저에게 문의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들, 제가 오늘 사장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업의 선배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은 자녀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제가. 그쵸?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나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팀워크, 우리는 팀 비즈니스라고 하죠. 제가 꽃집을 할 때는요, 다른 꽃집하고 그렇게 동조할 일이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내 많은 고객을 유치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요, 직접적인 보상,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그 커미션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보상은 직접 보상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인 보상이거든요. 간접적인 보상에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바로 팀워크예요. 팀 비즈니스죠. 우리가 소비자 그룹 서클에서 오면 그룹이라 하고요. 또 우리가 독립된 그 브랜드 레프레젠테티브를 사업자들을 팀이라고 부릅니다. 지니어리즈를 하면 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왜 팀이 중요하냐? 이 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때로는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깔깔거리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죠.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보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장님들, 이 드레스의 색상은 무슨 색으로 보이실까요? 채팅창에도 써주셔도 되고요.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황금색. 금색으로 보이세요? 예. 또 다른 분은요? 검은색과 파란색이요.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보이세요? 그러십니까? 한번 채팅창에 쭉쭉 올려보세요. 검은색, 파란색, 블루, 뭐, 화이트 앤 골드, 가지각색이네요. 자, 이거는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무슨 색 드레스로 보이십니까? 골드 화이트로 보이십니까? 예, 골드 화이트. 예. 이게 골드 화이트로 보이신다면서요. 연한 골드 화이트, 앞에는 진한 골드 화이트.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블루로 보여야죠.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재밌죠? 자, 이게 뭐냐면요. 2015년에 이게 굉장히 뜨겁게 인터넷 뜨겁게 달랐던 논란이에요. 엄마가 딸에게 이 드레스가 어때? 하고 이게 사진을 찍어줘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진실은 뭐냐면 파란과 검정이에요. 파란과 검정이에요. 근데 너무 의아하죠. 내 눈에는 분명히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데 무슨 파검이야. 그런데 진실은 파란과 검정이 이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딸에게 보냈는데 딸이 무슨 파랑이 엄마 금색 원피스를 사셨네요. 그랬더니 너는 무슨 눈이 이상하게 됐구나. 뭐 그렇게 어떻게 그게 금색으로 보이니? 이렇게 돼서 그럼 우리 SNS에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그 뜨거운 반응이 이렇게 된 거예요. SNS에 올렸더니 파랑과 검정이라 보는 사람들이 24%였고요. 흰색이라고 금색으로 본 사람들이 76%였답니다. 진실은 뭐였죠? 진실은 파랑과 검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를 이렇게 나냐면 우리의 뇌가 어떤 컴퓨터 기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카메라 사진 찍을 때도 역광이 있죠. 이 역광을 빨리 보정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발달한 사람들은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파란과 검정으로 보이신 분들은 그 반대. 그러니까 뇌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자 볼게요. 이 처음 보는 순간 이 사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채팅창에 써셔도 되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다리가 3개, 징그럽다.
가까이 볼게요. 자세히 봐보세요. 이건 뭐죠? 네,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아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어우 징그러워, 다리가 왜 3개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쵸? 그렇죠? 바로 항아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진은 몇 장의 사진으로 보이세요? 점점점점. 3장으로 보이세요? 1장으로 보이세요? 1장의 사진일까요? 3장의 사진일까요? 3장. 3장의 사진이 보이죠? 사실은 1장의 사진이에요. 어떻게 1장의 사진이냐면 오른쪽에 위에 거는 본인이 사진을 찍는 사진을 찍는 사람의 천정이에요. 거기서 밖을 내다보는 가로등은 밖에서 비치는, 옆에는요 옆 건물의 사진입니다. 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어떤 사물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손녀가 우리 집에 오면은 이렇게 놀아요. 저 베개를 가지고요 싹 끄집어내요. 할머니 할머니 저 징검다리 건너요. 잘 보세요. 그리고 다 펼쳐놓고 그냥 자기 맨발로 놀아요. 그럼 저 기분은 어때요? 아우 저 베개 밟고 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나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요 이게 달리 보여요. 내가 한 면으로 치우치면 그 면만 보이지만 달리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그걸 다비드라 하죠. 다비드상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어머 예술적이야, 너무 멋있어, 어떤 사람은 어머 벗었네,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실제로 몇백 년 전에 이 다비드상이 전시가 됐을 때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그 전시회를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나뭇잎으로 가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누가 이런 사진을 보고 이런 그 다비드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내뿜는 게 이제 말이라는 거죠. 이 다비드상을 최근에 아주 그 신기술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다비드상의 그 얼굴을 클로즈업 해본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눈매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뭘 표현하고자 했을까요? 이 눈이 어때요? 정상적인 눈이 아니죠. 사시예요. 사시. 자,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 체구가 큰 골리앗을 이게 다윗이 이렇게 돌팔매로 쓰러뜨리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시의 얼굴 눈 가지고서는요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대요. 왜 아냐면 저도 우리 막내 아이가 이걸 잠깐 알아가지고 고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초점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다비상에 가까이 가서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아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아까 파검하고 흰금은 사람들이 진실은 파검이었지만 내가 보는 눈은 각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감 중에서 사장님들의 생각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감 중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 하나 버려버린다면 어떤 걸 버릴까요? 다 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아우 내가 시각을 잃어버린다면 볼 수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청각을 잃으면 들을 수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후각은 냄새 맡는 거니까 안 될 것 같고, 미각, 촉각 마찬가지죠. 그래도 어떤 분들 내가 물어봤더니 후각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각이 그냥 우리가 그냥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후각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이제 실험을 했어요. 여성들에게
자, 남성의 여러 명의 한 40명 이상의 남성들을 티셔츠를 주면서 이틀 동안 입게 하고 운동을 하고 뭘 하고 씻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데오드란트도 바르지 말고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벗게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거를 이 채취를 맡고 상대 남성에게 다 7개씩을 주면서 가장 끌리는 것들을 골라보겠어요. 골라보겠더니 상대 남성의 채취 여성이 끌리게 된 이유는 오히려 자기와 전혀 다른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끌리게 되더래요. 왜 그러냐면 면역 반응이 일으키는 항원 복합체 MHC라는 것은 이것이 다를수록 건강한 질병의 저항성이 높은 건강한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대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후각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후각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합스부르크 암과의 근친혼 유전병 아시죠? 굉장히 유럽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강력하게 왕가를 누렸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왜 멸망을 했냐면 아예 그냥 잔존을 하지 않게 됐냐면 근친혼 때문이에요. 그들은 왕가를 전속하기 위해서 이제 근친혼을 하는 거예요. 뭐 나와 조카하고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막 사촌하고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이 주곡턱 있죠. 주곡턱은 그들의 유전병이거든요. 왕들이 펠리페 4세라든지 카를 5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땠어요? 태어날 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만 아이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성인이 될수록 어때? 이게 턱이 나오면 유전병이 나오면서 이게 교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삼킬 수도 없고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야 되고 그런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녀들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마르가리타 그 공주를 배경으로 한 그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도 일찍 죽어요. 마지막 공주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각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멸망하거든요. 자, 비즈니스하고 연결해 볼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면은요. 상호 보완할 수 있어요. 다르면 서로 같다가 보완할 수 있고 같으면 어떨까요? 같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을 해요. 제가 누스킨 사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을 거의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겠죠. IMF도 겪었고 그 어렵다는 IMF도 겪었고 그리고 그렇게 비전을 갖고 왔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아픔도 겪었고 그리고 정말 저분이 해낼까 했던 사람들도 백만장자가 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팀에서 삐걱거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때는요. 하나가 딱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워크란 것은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때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해 가더라고요. 그게 멋진 그림이 뭐냐면요. 바로 목표예요. 바로 목표. 팀이 함께하는 목표. 자, 저희 팀에서 매일 캡틴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캡틴 라이브는 어떠냐면 매일 9시 반에서 9시 반까지 매일 저희가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은 목표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AR로, 매달 AR로 신규 5개를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도 저희도 합니다. 그리고 ARO의 서클 안에서 ARO에서 20초코, 30초코, 40초코에 저희가 이제 시상도 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시상을 받기 위해서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어느덧 지위가 안정되면서 그룹이라는 게 형성되거든요. 이게 가장 작은 것에 집중해 보는 거죠. 작은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큰 것을 이루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성장의 기회. 지금 BR 2000 시대이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저희가 1996년도에는요. 6,000GB가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실걸요? 저희가
저희가 그 사업자가 되려면요. LOI 첫 달에 2천,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세 달을 견디는데 총 네 달이 있어야 되겠구나. 있었었거든요. 첫 번째 달은 2천을 LOI 들어간 날이었고요. Q1, Q2, Q3 이렇게 있었거든요. Q1은 2천을 하고 그 다음에 2,500을 하고 그 다음에 3천을 했어요. 그럼 다 해서 얼마죠? 8천이죠. 8천이죠. 그런가? 8,500인가? 원래 계산이 안 되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제품이 어땠어요? 훨씬 더 작은 수였죠. 몇 가지 되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2,000집이만 해도 PR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상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보상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BR2000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올해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이제 메타 에이지락 메타가 나온다고 하죠. 이 LTO의 기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LTO의 기회에 집중을 하면요. 뭘 얻을 수 있냐면 지속적인 확장의 기회를 가져와요. 2013년의 10월에 역대 뉴스킨 코리아의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때가 그 제품이 바로 TR90였어요. 혹시 이때 계신 분도 계셨을 거고 아마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LTO라는 것은요. 새로운 커다란 폭풍우가 다가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비를 쫙 뿌리는 거예요. 이때 많은 리더들이 지금의 100만 장자, 500만 장, 1000만 장자가 다 1억, 2억을 받았던 때예요. 한 달에. 저희도 거의 2억 가까이를 받았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요. 이 그룹이 그러니까 사업자의 그룹이 저희가 이제 지니얼리지를 보면 10대까지밖에 아마 10대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소름 끼치도록 1000명 이상 쫙 넘어가는 거를 처음으로 목격했던 대단한 시절이 20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까지의 기회보다 더 큰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이래요. 그 세상에 없는 제품의 기회가 바로 에이지락 메타예요. 5년 만에 찾아오는 먹는 에이지락이죠. 먹는 에이지락이 먹는 것은 TR90, 그 다음에 유스스펜,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되는 거죠. 메타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 또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건데 거기다 에이지락의 기술과 5년 동안에 쌓아온 그 새로운 에이지락의 기술을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똑같이 다가와요. 선택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소비만 할 것인지 사업의 확장의 기회로 100만자가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요. 2013년에 아마 티멜리트 트립이 파리 티멜리트 트립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엄청난 그 에너지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의 그 기회가 메타가 주어지면서 온다라고 합니다. 이때 어떠세요, 사장님들? 사장님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떨리세요? 떨리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떨려야 돼요. 떨려야 돼요. 내가 어떤 기회를 삼을 것인가를 일단 뭐든지 해볼 거야. 뭐라도 할 거야. 그럼 이 기회는 어때요? 우리가 11월 달에 본판매가 이게 BR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어때요? 지금 이 징검다리 한 역할이 지금의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 있는 TR90 챌린지죠. TR90 챌린지에 이 제품은요. TR90하고 굉장히 아주 궁합이 너무 잘 맞는 제품이에요. TR90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음식의 어떤 습관을 들이게 하는 그런 기회이잖아요. 거기다 그 음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지금까지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최초로 지금 어때요?
그 에이즈락의 기술로 메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의 기회는 바로 이럴 때가, 이걸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의 기회가 이때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누스킨이라는 도구는요, 정말 당신의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들의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잡아요. 우리가 그룹이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장의 기회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에게 판권을 줬잖아요. 제가 꽃집을 할 때 어땠어요? 그 꽃집의 기회는 저희가 굉장히 한정적인 기회만 줬잖아요. 24시간 일을 해도 제가 레버리지 시너지 효과를 못 내요. 그런데 누스킨은요, 제가 이제 제품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재고가 필요 없잖아요. 꽃집이 재고 뒤로 버려야 되는 그 재고가 없잖아요. 택배 제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요즘에 막 투자의 열풍이 일고 있죠. 그쵸? 투자의 열풍이 일고 있죠. 그 누구나가 할 것이면 주식 다 줘. 여기도 사장님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냥 누구 다 들어봤어.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이런 것도 들어보고요. 굉장히 이제 다시 말씀드린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이 지식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 개미들이 싹 올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왜 우량주의 사람들이 몰릴까요? 작전주는 소위 작전주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상한가를 훅 냈다가 훅 상한가도 가고 높였다가 확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 우량주는요, 우량주가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하면서도 계속적인 배당 소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량주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누스킨이라는 브랜드는 뭐예요? 이 도구는 우량주예요. 우량주 초우량주거든요.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멋진 그런 비즈니스의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것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완전한 독립, 경제적인, 그리고 건강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누스킨이라는 것은 엄청난 저희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저희는 김종수 사장님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어머, 당신이 그때 누스킨을 알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쿡쿡 뜯어 말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인두스킨에서 감사하고요. 아주 겸허해집니다. 사장님들도 인두스킨의 기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꽃다발을 드립니다. ATO의 기회도 드리고, 인두스킨이라는 도구를 밝게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아, 내일 아침에 문을 열 때 세상이 내 거다. 세상이 내 거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요,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파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뉴스킨의 그 끈을 사장님들이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장님들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장님들께 희망과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저도 이제 오늘 또 발전을 했네요. 제가 이제 사장님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사장님들 기운을 또 아침에 제가 또 받을 수 있었고, 그 기운으로 또 오늘을 연출할 수 있고 내일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갑니다. 사장님들 끝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꾸준히 끝까지 하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도중에 포기하면 천만장자 라인도 잃어요. 실제로 저의 파트너 중에 1대 파트너가 떠나가면서 그 모든 파트너가 사장님들이 그 파트너들이 모두 있었거든요.
기회는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납니다. 누스킨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장님들의 자신을 믿고요.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신념을 콱 그 신념으로 자리 잡으세요. 그러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누스킨의 조상이었습니다. 조상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킨의 조상이라고 하시기에 너무 아름다우시고,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뛰는 시간이었거든요. 와, 뉴스킨 비즈니스는 나의 삶, 나의 가족의 삶도